안녕하세요. 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리해비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아서 계속 고생하다가 저와 재활을 시작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된 흉곽출구 증후군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증상이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받았는지, 재활을 오시기 전에 어떤 치료와 운동을 하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많은 분들이 겪는 과정인 만큼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4년 7월 11일 요가 하다가 목을 다치셨고요. 침, 물리치료를 받고 호전이 좀 됐다고 합니다. 조금 괜찮아져서 7월 22일 운동하고 머리를 감는데 뒤로 젖히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삐끗했고요. 이때는 증상이 좀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목, 후두부 뻐근한 것뿐만 아니라 두통, 얼굴 마비, 그리고 감각 이상, 구토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7월 23일 분당 서울대 응급실에서 목 MRI를 찍었습니다. 경추 5번, 6번 사이에서 신경이 살짝 눌려있긴 하지만 현재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 일시적으로 근육이나 신경이 놀란 증상으로 2주에서 3주 관찰하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상 후에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데미지가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 상태로 일상생활과 운동을 똑같이 하니까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다음 날부터 한의원에 가서 침, 추나치료, 정형외과에서 신경주사와 도수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때는 잠깐 풀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굳어지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손저림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치료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테이블의 드랍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순간적인 힘을 적용해서 교정 목적으로 하는 테크닉입니다.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줬네요. 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곳곳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보호받고 있어요. 디스크로 인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근육의 긴장도 변화에 의해서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염증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쿵쿵 하면서 이런 자극을 주다 보니까 염증이 심해지고 근육의 긴장도가 급변하면서 신경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의원에서 흉곽출구 증후군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때 증상은 저림이 양쪽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8월 12일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고 TOS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흉곽출구 증후군 관련 스트레칭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TOS뿐 아니라 말초신경이 자극받아서 나타나는 증상, 이 증상에 대한 치료에서 신경 활주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근육 이완이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즉시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호흡과 골반 안정화를 통한 근육의 이완,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걸 느끼고 제대로 제어를 받고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이 생긴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의 급성 통증이 회복되기 전에 운동과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해서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일수록 조심스럽게 치료에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극을 주면서 염증이 심해지고 저림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TOS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급성기에는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따라하다가 더 안 좋아지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중증 TOS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분이 처음 치료를 오셨을 때는 자세를 조금만 변경해도 팔에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고 팔을 조금만 들어도 저림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올려도 팔에 저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한 느낌들이 있었고요.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골반 안정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부하가 조금만 높아져도 목이 불편해지고 저림이 생겼습니다. 팔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저림이 생겼네요. 몸통에 안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목, 가슴 쪽이 곽인장하면서 증상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때도 필요 이상으로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증상이 생긴 것이고요. 이분처럼 스트레칭을 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은 분명 몸을 쓰는데 이상이 생겼을 겁니다.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아실 겁니다. 검사나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재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셨어요. 두 번째 치료 때는 저림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저번 주보다는 조금 좋아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골반 안정화 운동의 단계를 조금 더 높여도 통증 없이 수행할 수 있었고요. 팔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어서 견갑골 세팅과 안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수행하던 중에 저림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좀 더 모을 수 있는데, 자, 조금 더 살짝 힘 빼고 네, 쭉 갔다가 천천히 다시 멀어지게 해보세요. 지금은 저린 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운동 조절이 잘 되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평상시에는 저림이 별로 없었는데 언제 저림이 생겼냐면요,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 저림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누워서 핸드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운동 단계를 더 올렸습니다. 몸통 고정 잘 돼 있으면 조금 더 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제자리. 둥지 사인 잘 알죠? 네, 목에 힘 과하게 들어가거나 저리거나 허리가 불편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으시다가 고비가 생겼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못 보던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신경 증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쉽게 했던 동작들을 해도 저림이 생겨서 골반 안정화 운동 외에는 모든 운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치료 시작 5주, 다시 저림 등의 불편감이 사라졌습니다. 차근차근 운동 단계를 올렸고요. 운동을 보시면 어딘가에서 본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절하면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증가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혼자서 하실 때는 증상이 올라갈 때가 많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다른 컨디션 문제로 많이 고생하긴 하셨지만 결국 TOS로 인한 증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증상이 생기기 전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운동 능력이 괜찮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동작들을 아주 빠르게 습득하셨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정확한 진단과 나한테 맞는 치료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상 초기에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재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증상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게 된다면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정확하게 재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주사 맞고 근육 풀고 스트레칭을 해도 증상 호전이 없으신가요? 그럼 더 늦기 전에 내 몸을 내 뜻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진짜 재활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